시작해. 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44번째 고사로 4번째 이야기 마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 참 오래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까요? 구정세고 정월 대보름까지 듣는 거죠. 참 묘한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적이라더라고요. 신년 메시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다가 내년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다가 집어든 말이 중즉평입니다. 우리말로 하려면 좀 너무 길은데 우리말로 해볼게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서 평온한 한 해. 그걸 저는 내년에 귀환하고자 해요. 이 말이 원래 이제 한자어로 말하는 것에 뿌리를 보면 중용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중용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희노애락 위지발을 위지중이요 발이 개중절을 위지화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노애락, 기쁘고 썩나고 슬프고 정승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이르고, 그게 모두 일어났어요. 발이 개중절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일어났는데 넘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다. 그것이 화예요. 중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화하고 이건 좀 다르죠. 그건 이제 화려할 화자를 쓰는데 여기는 화평할 화자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넘치지 말아라. 부족하지 말아라. 공부 안 하고 게을러서 부족한 것도 안 되고, 조금 안다고 세상에 너무 난척해도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서 평온한 한 해를 내년에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이 안 오길래 무심히 1회부터 페이스북에 그 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를 한 관람하신 시청하신 분들 숫자를 다 모아보았어요. 얼마나 될까요? 57,400분이더라고요. 누계 숫자죠. 많이 봤을 때는 3,000, 작게 봤을 때는 400명. 평균적으로 보니까 해당 1,340명이 클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계속 보고 전화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클릭해 주신 57,400번을 찍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사 이야기로 가볼까요? 가벼운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에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월 대보름에 지내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우리는 열나흘날 지내, 14일 지낸다고 하는 동네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걸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걸로 봐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가 24시간으로 시계같으로 서양의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시간은 12시간으로 나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했는데, 그 자시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인데, 그게 자시는 지금 개념으로 11시입니다. 밤 11시. 그게 전날 24시간제로 보면 전날 11시인데요. 그게 0시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게 0시예요. 그래서 0시 첫째 벽에 시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또? 이거는요, 엉뚱하게도 공자님이 말씀하신 주역,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일진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일진은 하루의 운이죠. 뭐 그 일진을 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루의 시간이
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것을 포용해서 구분 지어진 것, 그게 일진입니다. 근데 이 일진이라는 말 속에 하루하루의 운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별개로 존재한다고요. 뭐까지도? 부정까지요. 안 좋은 일이 들어서 그 고사는 신성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이 들기 전 일진이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지낸다고 그래서 자시에 지내기 시작해서 11시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정월 대보름 0시에 지내기 시작한다는 개념 때문에 14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건 정월 대보름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민속을 체력하러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무가식, 불교식, 마을신앙식, 유가식을 머릿속으로 구분짓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처음부터 아니죠. 한 15년 정도 체력을 하고 나니까 개념적인 완전한 정립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냥 B는 마을신앙식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왜 유교식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 그거는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방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유가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유교를, 그러니까 공자 맹자를 몰라. 서당에 가본 적도 없어. 그 인구가 95% 이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그 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을 추앙해서 따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따랐을까에 대한 건 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권력이 있으니까 됐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불행하게도 그 말씀을 하신 교수님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냥 열린 세미나에 가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의병을 일으킨 장수들이요, 대부분 거의 전부가 유학자들이랍니다. 선비들이 앞장을 서고 농민들이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망할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버리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유학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서 마을고사까지도 유교식으로 변했다.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누가, 언제.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식 고사가 많은 이유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너무 많이 했네. 또 고사의 볼륨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건립에 대한 거, 고사 경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그 방법의 종류를 보면, 첫째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령리 선왕제에서 보였다는 여인네들이 어떻게 해요? 추수령. 내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쌀이든 돈이든 갖고 나와서 그냥 조용하게 걷는 것. 그 유형이 의외로 한 1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걷어서. 그러니까 마을 고사를 경건하게 지내는 동네들이 있어요. 농악도 안 치고. 그런 동네들은 대부분 추수렴형이 많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건립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예요? 고사 지내주고 터 눌러주고 대문 앞에서 온다고 소리 지르고, 문물에 가서 뚜루세 뚜루세 하고, 부엌에 가서 들어왔어 조왕님이 들어왔어 하고, 장독에 가서 칠성님 위하고, 마당에 와서 성주 위하는 고사 해지, 풍장고사 지내주고 거기서 주는 쌀 가져오는 건립. 그게요 가장 많죠. 가장 많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자금형도 있어요. 이 공동자금형은 대부분 동계인데요, 동계가 아닌 쪽에서도 보입니다. 농기고사에서는 어떤 유형이 보이냐면
들의 쌀을 남겨놨다가 지내기도 해요. 농기고사를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동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들은 대부분 그 두레가 그 경비를 마련해서 넘기는 두레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고요. 그런 동네를 하나를 꽂으라면 의당면, 공주시 의당면이었죠. 있는데 지금은 세종시 장군면 송정리 개미실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해요. 두레가 모아놨던 돈으로 가는데 두레가 없어지고 나서는 마을 공동 자금에서 꺾어서 지냈죠. 그런 동네들의 특징, 건립풍장을 단순한 놀이 문화로 하든가 안 합니다. 그래서 건립의 종류는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추수렴형, 고사형, 그리고 공동자금형,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거리제를 좀 말씀드렸으면 해요. 거리제, 노심제. 근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한문 공부를 많이 한 분이 거리라고 하는 말은 거리 가짜가 있어요, 한문에. 근데 길로자의 로신제가 한문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현대교육만 받은 분이죠. 그렇게 주장을 한 분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노신제다, 왜 가신제라는 말을 붙이느냐 해갖고 좀 이게 좀 말이 언성이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가신제라고 해서 써도 되냐. 아니요,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가짜를 거리에 대한 쪽에 있어서 그 종로백가 뭐 이런 형태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거고, 우리는 그 말을 그 전에 쓰지 않을 거고요. 로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길은 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로 그냥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요, 거리제가 공주에는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요, 집안에 있든가 길을 다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길, 작은 길, 먼 길, 가까운 길, 따질 거 없죠. 논두렁도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침에 태어나서 집을 나서면 뭐 거리를 걸어가서 일하고 또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죠. 일을 할 때 날마다 다른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 들락거리면서 밟는 길, 거기에서 탈이 나지 않으면 인생은 평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요, 어려운 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길을 밟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평온하면 인생이 평온하고, 길에서 복을 받으면 부귀공명 어느 것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제입니다. 서민들은 공부는 안 했잖아. 소당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양반들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사를 거리제로 지내는 겁니다. 이 명칭상으로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 탑, 선돌, 바위, 큰 나무 밑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이름은 거리제예요. 탑제도 목신제도 아니고 거리제인 동네들이 많아요. 글쎄요, 이 거리제가요, 정자가 됐든 건물 정자가 됐든 지금 말씀드린 선돌이나 바위나 뭐 이런 자연 암석이죠. 바위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이런 쪽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지내는 거리제도 있는데요, 그 장소를 선정을 할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동네는 진짜 적어요. 제가 순수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리에서 지내는 거리제의 가장 특징적으로 본 건 저 천안시에 있는 거리제 하나를 봤는데, 사방거리제를 그분들은 직관들이 보는 땅의 기운을 중요시 여겨서 연초에 길걸음을 다니면서
땅에 좋은 기운이 가장 좋게 모여진 데를 잡아서 거리제를 지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길이죠. 근데 나머지 것들로 볼 때는 대부분 뭐에 의지해서 지내요. 근데 거리제예요, 이름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놈의 거리제가. 뭐냐면 독특한 게 적어요. 독특한 게 적고요. 그냥 거의 유교식의 민속 혼합식으로 그냥 지내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이 길 위에서 탈이 나지 않는 것을 바랬어요. 집을 나갔으면 집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못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제를 모셨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지내면서도 거리제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유교식과 민속 혼합식만으로 가는 형태다. 그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화 질문 하나 받은 것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소지 문화를 왜 유교에 빗대서 말을 하느냐? 저한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요? 하고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건 뭐 정리된 학술이나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그건 뭐냐면, 개인 제사에서요, 방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태우는 게 있죠. 지방. 그렇죠? 또 하나, 또 태우는 사람들 중에서는 뭘 태우느냐면 충문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지의 문화입니다. 그건 향교에서도 뭐 춘추대제 지낼 때도 소지에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교식도 있었고요. 무속에서 소지는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그 소지 있죠. 근데 유교와 불교에서도 소지는 있고요. 그러니까 무속 다 있기 때문에 서민들도 소지 한 장 올리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던 일이에요. 민속신앙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가서 빌고 소지종이 한 장 태워 올리면서 또 하는 형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지는 유교식이기도 하면서 불교식이기도 하고 무속식이기도 하면서 마을 신앙 속 단순한 개인 신앙에도 들어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지내서 초원관, 아원관, 이게 뭐 강신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먼저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신예, 초원관, 봉축, 아원, 종원, 소지, 음복의 절차를 거쳐서 가는 쪽에 거리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리제입니다. 독특한 거리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공주께 아니고요. 거리제가 공주가 많은데 공주께 아니고,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6자리 거리제, 6거리 거리제. 무슨 얘기일까요? 이름이 딱 나오죠? 한날 고사를 지내는데 6군데를 움직임에 지내요. 이 동네 거를 조사하기 전에 가장 많았던 데는 어디냐면, 예산의 청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방거리제라고 해서 오방고사죠. 5군데 지내는 건 봤어요. 동서남북 중앙. 이 동네가 사방에 산이 없는 평야지대예요. 작은 동산에 의지해 있어서 어디나 들어와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지내고 가운데 와서 지내는 5거리제가 제일 많았는데, 인양리는요 6군데를 지냅니다.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거기도 연락은 날이고요. 대보름에 지내고요. 장소는요 거기도 똑같아요. 동서남북 4군데에 마을 중앙이 마을 마당이라고 해서 이제 광장 같은 데 하나, 지금은 그 마당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고목이 마을 중심에 있는데 거기 와서 마지막 고사를 지냅니다. 모두 거리제로 불렀고요. 그리고 고사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유교식이 기본, 민속신앙식이 더해진 가장 흔한 형태예요. 주고사장, 가장 중요한 고사장은 어디냐? 은행나무 밑인데요. 이곳에 오면은 소지를 다 올립니다. 소지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4가지쯤 분류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대동소지요. 우리 동네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올리는 대동소지. 그 다음에
건명소지라는 게 있어요. 호주. 그 집안에 호주를 올려요. 곤명수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한 해서 분간은 안 했어도 같이 살고 있어도 결혼한 호주.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을 올려주죠. 그게 마을고사서 올리는 소지의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외지인 소지가 있어요. 외지에 집안에서 군대를 간다든지 뭐 대학교 때문에 외지를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올려주는 소지. 그 네 가지.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올려주는 건 환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올리는 것까지 있으니까 5가지로 봐야겠네요. 그 소지를 다 올리는 거죠. 5군데 가서 이미 초혼, 하혼해서 다 소지는 그때는 안 올리고요. 다 지내고 왔어요. 가운데 와서요. 지낼 때 몇 시쯤 됐겠어요? 새벽, 아무리 뭐 건성으로 지내도 그때 다 걸어 다니니까 마을 아니라 뭐 차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요. 전부 상차림은 따로 돼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4시는 되겠죠. 그때 소지를 동네 사람 걸 다 올려주는데 건명소지, 군명소지, 대동소지를 다 올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유사를 맡기 싫겠죠. 밤을 콜딱 세워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동네가 6개로 끝쳐지지가 않습니다. 거리제가 주고사인데 그 6개의 거리제를 지내는 작은 마을들이죠. 거기마다 우물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날, 정말 열사은 날 되는 거죠. 열사은 날 6군데를 다 고사를 지내요. 6짜리 샘고사, 6짜리 거리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이틀 동안 몇 번 지내요? 12번 지내는 동네입니다. 이런 마을은 못 봤어요. 보통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인양리는 이 고사가 12고사가 전체가 없어져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1970년대에 그 뭐 미신타파 한다고 정부가 내세웠을 때 그걸 못 지내게 할 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동네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동네가 최고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고사에서 비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환자 있다고 그래갖고 소지 올려주는 외에 개인적으로 뭐 집신을 갖다 놓는다든지 종이를 접어서 놓고 병 낫게 하는 비선은 못하게 해요. 푸시레는 6개의 고사를 다 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담아다가 푸시레를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농악은 아주 조용한 기원 풍장을 쳐요. 조용한 기원 풍장.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동네 풍장제비하면요. 하룻밤에 고사 지내로 이동할 때마다 풍장 치고 앞장서 줘야 된다고요. 밤 새우는 건 똑같죠. 그러고요. 고사떡을 나눠 먹는 건 그 자리마다 다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고사 지내고서 얻어먹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조용하고 점점 경건해지는 형태로 지낸 것이 그 청남면 인양리의 6짜리 거리제입니다. 이 동네는 그 청양에서 요즘 아주 집중해서 키우고 있는 갈대 후리는 소리가 이제 불렸던 동네고, 갈대 후리는 소리는 전국으로 이 마을밖에 없었거든요. 그 갈대 후리는 소리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좀 개별 민속을 소개할 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길을 걸어 다니고 집에 들어올 때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이러한 믿음. 집에 나갔을 때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지내는 고사가 거리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관이 이제 마을마다 특징이나 이제 정해진 형태가 있고요. 이제 뽑아서 쓰는 사람으로 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사도 맡은 역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을마다 같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산신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신제는
소개하고 싶은 산신제들이 많은데요. 독특한 게 많고. 그런데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44번째 마당. 올해 저물어가는 한 해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는 빛나고 화려한 한 해가 되기보다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서 평온한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를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